그럼 반갑습니다. 방문학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7월 모의고사 1회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해설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1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좀 부담 없는 주제죠.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번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꼭 원본일 필요 없죠. 사본도 당연히 상관없다. 동그라미고요. 다음 2번 그냥 정보공개법 조문 중에 하나고 여러분 잘 모르는 조문인 것 같으면은 물론 이것도 기출된 조문이긴 해요. 그냥 국민에게 공개 청구자에게 유리한 느낌을 가진 조문이면은 웬만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법 자체가 원체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 즉 PDF 형태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PDF로 공개해 줄 걸 요청한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PDF로 변환해서 공개해야 한다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 3번 국공립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교도 공개 대상이 있는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 원체 빈출되는 내용이죠. 다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내가 손배 청구 소송에 제출할 즉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민사 소송 이미 끝났다. 그럼 무쓸모한 정보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만 갖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걸로 보지 않죠. 왜요? 나에게 쓸모 있는 정보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즉 나한테 쓸모 있든 없든 그냥 무슨 정보든 오픈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겐 있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소외이익 옳은 것들 찾아볼게요.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다 라 하더라도 여러분 군대 끌려간 거 이거 둘로 나눠서 보셨어야 되는 거죠. 자진 입대했다 모병에 응해서 이런 말 나오면은 네가 알아서 간 거고 입영 처분 취소해봤자 어차피 못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외이익이 없지만 그런 말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현역 입영 통지 처분 취소시켜서 이기면 다시 군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주죠. 양자 9번에 두셔야 돼요. 인정되는 거죠. 다음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돼서 내가 임원에서 잘렸는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내가 임기가 만료됐고 임원 결격 사유 기간까지 끝나서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라 할지라도 기존의 취임 승인 취소를 다툴 소액이 있다라고 보죠. 왜냐? 이 기존의 취임 승인 취소를 날리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냐? 후임 이사 선출권이 생기더라. 학교법인의 정식이사에 빵꾸가 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민법 위임에 따른 법리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에 따라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사무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그에 기초해서 내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어마어마한 소의 이익이죠. 따라서 니은도 X입니다. 그러면은 디귿 리을인가 봐요. 이거 4번 때문에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되겠고요. 과연 그럼 얘네들은 소외이익이 있는지 가볼까요? 가중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 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돼서 키워드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 즉 내가 제재 처분 받았다는 전력이 장래 처분의 어떤 가중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비록 효력 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소멸한 제재 처분도 다툴 소액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또 예외로 더 이상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 그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이미 효력이 지난 업무정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 따위는 없고요. 다음 리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은 강학상 인가죠. 자, 이거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최종적인 특허 처분인 조합 설립 인가가 나버렸더라. 그럼 이제는 이 인가를 가지고 다퉈야 되지. 그러니까 특허 처분인 조합 설립 인가 갖고 다퉈야 되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날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어차피 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따라서 그걸 다툴 소익 없음. 네, 확인한 대로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1번은 판례는 아니고 학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원체 빈출되는 통설적인 내용이죠. 공법상 계약이든 뭐든지 간에 국가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률 우위가 적용되지 않는 건 없죠. 근데 법률 유보는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를 때 기본권 침해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대등 당사자 간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에 2번 공법상 근무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 체결 과정, 즉 공무원 임용 체결 과정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떨어졌다, 임용이 안 된 거죠. 그럼 이게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어떤 불성립인지 우리 판례는 뭘로 보죠? 둘 다 틀렸죠. 케바케요, 케바케. 이게 어딨나요? 꼭 대등 당사자 간의 지위에 행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고 꼭 처분으로 볼 수도 없고 결론은 모른다예요. 케바케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 치사한 함정이지만 여러분 7급에서 이미 나온 패턴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다음 3번. 네, 최빈출 내용 중에 하나죠. 지방 전문직 공무원 즉 공법상 계약 채용 계약 해지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걸어야 하더라.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 좀 어려우셨을 판례여서 2, 4번이 좀 헷갈리셨을 텐데 자, 지자체랑 계약직 공무 채용 계약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 잘렸다. 근데 소송 진행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자, 그럼 어차피 이겨봤자 복직 못하거든요. 그치만 내가 잘린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돈 달라고 연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취소 소송 같은 항고 소송이었다면 소이익을 인정해 주지만 당사자 소송에서는 어차피 복직 못하는 이상 날 자른 게 무효다 라는 확인 소송을 구할 소이익은 없다라고 보죠. 왜? 확인의 이익이라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항고 소송에선 요구되지 않지만 당사자 소송에선 요구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웠던 판례인데 여러분 항고 소송이랑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4번도 맞는 선지 따라서 확인한 대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공법행위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신고필증 교부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신고필증 교부 자체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전혀 아니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이 신고필증 교부가 있든 없든 개설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효력이 있는 거고요. 다음 노동조합 설립 신고 대표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데 이 판례에서 명확하게 밝히기를 자, 그럼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실질적 심사, 실질적 요건에 제한 심사 가능하긴 하지만 그 범위는 한정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어느 경우에만 가능하냐? 네가 신고서 접수할 당시 이거 문제 되는데 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적인 심사할 수 있더라. 네, 2번이 정답인 판례였습니다. 그럼 3, 4번 어떻게 틀렸을까요? 3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제대로 안 읽었네요. 2번 틀렸었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여부를 불문하고 제가 바꾼 문장인데 급하게 읽다가 지금 문장이 길어서 못 볼 뻔했어요. 틀렸죠. 제가 말씀드린 거랑 지금 반대로 써 있잖아요. 접수할 당시에 이거 문제되네 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실질적 심사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받아들여라가 판례의 태도죠. 따라서 3번이 옳은 거였네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일종의 지위승계 신고고 결론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신고이지 허가가 아닌 이상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를 수리해야 되지 실체적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가 맞아요 여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지라도 함정 빠지기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일지라도 적어도 적법한 신고서가 도달해야 신고 의무가 이행된 즉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보죠. 당연히 틀린 내용 확인한 대로 까다로웠던 선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5번 가보도록 할게요.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함정 빠지기 딱 좋은 거죠. 납세고지서에 송달받을 차가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두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주러 가도 만나질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송달해야 되죠 여러분? 갔는데 못 만난다. 공시 송달을 했어야죠. 인터넷에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고 왔다. 유치 송달은 언제 이게 유치 송달이라 그러죠. 두고 오는 거 언제 가능한 거다?
만났는데 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못 받아라고 했을 때 놓고 올 수 있는 거지, 만나지도 못하면 인터넷에 올리는 공시 송달로 갔어야 되고, 따라서 이런 것만 갖고 송달됐다고 볼 수 없죠. 1번이 정답. 다음 2번 보통 우편으로 보냈더라. 네, 도달 추정될 리가 없죠. 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배송 추적이 전혀 이루어지질 못하잖아요. 다음 3번. 자, 그럼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도달의 의미는 뭐냐? 우편봉투 뜯어서 직접 알 필요까지는 없고 받기만 하는 것, 즉 알 수 있는 상태에만 놓여지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요. 다음 4번. 예, 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공정력과 관련된 판례가 되죠. 하자 있는 수입 승인의 기초에서 면허를 받긴 했더라. 한마디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내가 하자 있는 면허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면허가 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하자밖에 없는 거고, 그럼 취소되지 않으면 유효잖아요. 결국 유면허니까 무면허 수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무죄더라. 네, 공정력과 성결문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처분 사유 추변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은 그냥 내 처분 사유 추변이 가능한 리미트, 범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판례네요. 기사동이 있어야만 방어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추변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함정이 2번에 나오네요. 추변 사유가 당초에 처분을 할 때 그 사유를 처분서에 적진 않았지만 처분 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네가 알고 있었다. 그럼 왠지 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처분 사유 추변이 가능한 유일한 기준 딱 하나는 어떤 거? 오직 기사동밖에 없죠. 이런 거 가지고 기사동이 있었다고 볼 수 절대 없는 거예요. 기사동이 뭔데요? 팩트가 똑같냐? 야, 너 알고 있었잖아. 라는 거랑 팩트가 똑같냐는 전혀 별개 차원의 문제. 2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그럼 기사동의 대체 문제를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체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말만 참 어렵지만 팩트가 똑같냐 안 똑같냐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사실 팩트가 아니라 법을 바꿨다. 법을 추가 변경하는 건 가능하냐? 이것도 똑같아요. 그 법을 추가 변경했더니 팩트가 바뀌네? 그러면 안 되고, 팩트가 똑같네? 즉 구체적 사실이 변경되지 않네? 그러면은 허용되고, 아예 처분 사유에 추가라고 보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허용된다라는 취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처분의 취소철에 가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 거고, 이상하게 아직 일행직에선 등장 안 했지만 다른 시험에선 거의 다 등장했던 너무 중요한 비교적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초사는 이익 형량을 해서 어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잖아요. 그 법리는 문자 그대로 직권 취소에만 적용되지 법원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취소 판결을 하는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더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19년도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이 정답. 다음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취소 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 사유는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어떤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게 하는 일체의 사유. 네, 그냥 개념 정의하는 판례였고요. 다음 3번은 행기법 조문이죠, 여러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권 취소는 소급효이지만 기억하셔야 될 조문, 당사자 신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장래효로도 할 수 있더라라는 조문이 명문으로 행기법에 박혔습니다. 다음 4번 직권 취소는 문자 그대로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해 주는 걸 말하는 거지, 그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어떤 하자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걸로 보지는 않죠. 문자 그대로 직권 취소인 거예요. 다음 8번 심리와 관련된 문제, 옳지 않은 걸 가보겠습니다. 자, 무효 확인이랑 취소 서로 모순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죠. 중대 명백한 하자 있으면 무조건 무효,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조건 취소 사유. 따라서 얘네들은 오직 거꾸로 쓰였네요. 예비적 병합만 허용되고 단순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죠. 정반대로 쓰여서 1번이 정답. 맞는 것들 확인해 볼게요. 이 처분이 위법하다.
그럼 위법 사유의 존재는 언제나 여러분 입증 책임의 분배 방식은 어떻게 된다?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애가 아니라 그럼 위법 사유라는 사실의 존재는 그걸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하는 거죠. 다음에 3번 네, 조문 그대로 거의 가져온 거죠. 물론 살짝 바꾼 거기전요.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더라. 바로 행소법 26조에서 우리 행소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도 있더라.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은 판례죠. 기록에 나타나 있으면은 네 주장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음 4번 처분의 존부, 처분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처분이 존재해야 소송 요건을 갖춘 게 되고 처분이 부존재한다. 더 쉬운 말, 처분이 없다. 취소 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처분이 없대요. 그럼 각하 때려야 되죠. 즉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이죠. 따라서 법원의 이익을 위한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하게 되고 변론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즉 변론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니네끼리 소송 요건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이거 처분인지 아닌지 싸움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라는 리딩 판례 중에 하나죠. 심리와 관련해서요. 다음 9번 부작위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 행정입법 부작위를 말하죠. 두 가지 항상 떠올리셔야 되죠. 뭐 크게 보면 세 가지까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걸 수 없고 왜?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니까. 대신 헌법 소원 가능하고 지금 1번 선진 국가배상도 가능하더라. 따라서 동그라미죠. 군 법무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았던 그 대표적인 사례죠. 다음 부작위에 대해서 행심을 안 거치고 소송을 건다. 그럼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걸리지 않게 되겠죠. 다음 3번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즉 처분이란 말을 우리 판례가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읽으셔야 되지만 행정작용으로 바꿔볼게요.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겉보기엔 이게 처분처럼 생겼는데 다른 절차에 의한 불복이 예정돼 있다. 그런 게 뭐가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 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검사의 공소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 겉보기엔 처분이지만 어떻게 다퉈야 돼요? 이건 이의 제기해야 되고 이의 신청해야 되고 요거는 형사재판으로 가야죠. 따라서 이런 경우 비록 외관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할지 할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의 부작위는 결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걸지 못하더라. 그리고 4번이 정답이네요. 마침 우리 1번 선지에서 본 거 행정입법 부작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걸 수 없다. 정답입니다. 다음 10번 부관에 관한 걸로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수익적 처분 재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 부담은 꼭 일방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죠. 다음 부담과 그 부담의 이행행위인 사법상 행위는 세트 메뉴, 안 세트 메뉴. 안 세트 메뉴 전혀 별개의 독립된 행위다. 따라서 부담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담이 무효라든지 할지라도 사법행위가 꼭 당연히 무효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더라. 이것도 맞네요. 다음 3번, 2번 판례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기부 체납의 부관, 즉 이 부담이 무효이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법행위인 징역계약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담이 당연 무효가 아니다. 그럼 사법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조심히 읽으셔야 돼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여러분.
자, 부담과 사법행위 계속 지금 연속해서 2, 3, 4번 다 같은 취지의 판례들인데 별개의 행위들이에요. 완전 따로 논다. 따라서 설령 부담에 불가증력 생겨서 더 이상 취소 소송은 걸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법행위에 민사소송 거는 거 아무 상관없다죠. 전혀 별개 차원의 영역이니까 행정이랑 민사는. 따라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들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자, 절차법 조문 중에 하나죠. 입법 예고와 관련되는 거.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법령 등을 제기정 폐지할 때 입법 예고해야 되지만 긴집업성공, 긴급하다, 단순히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한 거다. 여기네요. 국민의 권리무랑 관련 없다 한 경우에는 입법 예고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조문을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다음 거부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몇 조 몇 항에 따라 이걸 거부하는지 이유를 적진 않았을지라도 네가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면은 결론적으로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데 즉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을 거니까 이 조문 하나 안 적었다라고 해서 절차 하자를 구성하는 건 아니더라. 다음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정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자,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절차법의 내용 중에 하나죠.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네가 처분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전자문서로도 처분을 할 수 있더라. 네,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풀을 통해서 기억하시라고 가져온 거니까요. 잘 체크하실게요. 그럼 맞는 선지 이것도 조문이네요. 당사자한테 청문 통지서는 며칠 전까지 도달해야 된다. 날짜 기억하셔야죠. 10일 전까지는 통지를 해줘야 한다. 맞는 선지. 다음 12번 실효성 확보 수단 옳은 걸 가볼게요. 자, 가산세는 뭐 그냥 개념 길게 말해주고 있죠.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재 처분인데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필요 없죠. 행정벌이 아니고 단순한 제재 처분에 불과하니까 마지막에 틀렸고요. 2번이 맞네요. 자, 고의과실은 필요 없고 1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다만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은 부과할 수 없다인데 그 정당한 사유 웬만해선 인정을 안 해주죠. 어느 경우에까지 인정을 안 해주냐? 바로 2번 사유요. 세무공무원이 잘못 가르쳐줬다. 그래서 공무원이 안 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안 냈는데 알고 보니까 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있냐 문제됐지만 그 공무원의 설명이 법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다라고 봤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예, 그건 몰라요. 어쨌든 공무원도 믿어서는 안 된다. 2번이 옳은 선지입니다. 그럼 3, 4번 어떻게 틀렸을까요, 여러분? 3번 또 고르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각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립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관어사업 제한은 네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관련된 다른 허가가 안 나가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죠. 그렇게 치사하다라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출됐던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런 식의 장난. 다음에 벌금과 과징금 합계 때리는 거 우리 대법원은 그 어떤 것도 병과 불가능하다 이중처벌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거 없죠? 네, 모두 틀려서 확인한 대로 2번이 정답.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옳지 않은 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호되는 개인정보 꼭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공적 즉 퍼블릭의 영역에서 형성됐든 이미 공개된 것까지 다 포함되더라. 그 다음 열 손가락 지문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개인정보다라고 본 판례. 다음에 이른바 로앤비 사건이죠, 여러분. 법대 교수님의 개인정보, 뭐 양력을 이미 오픈되어 있는 법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와서 자기네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제공한 사례. 네, 그런 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죠. 왜? 교수님께서 그 정도 온라인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거는 법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동의할 때 이미 동의하신 거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도 필요 없더라. 그거 교수님 동의 안 받았다라고 해서 위법한 걸로 볼 수 없더라. 따라서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좀 어려운 판례죠, 여러분. 21년도 9까지 9급 시험에 기출됐던 비교적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수험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판례 중에는 요즘 판례가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26조를 말하는 거고, 보안회사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보안회사가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그 처리자가 수집한 어떤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서 해킹당하지 않게 잘 보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그 위탁 받을 때는 동의조차 필요 없다라고 보죠.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26조에 해당하는 위탁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밑에서 가르쳐주죠.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즉 보안 처리에 따른 대가를 받기는 하지만 수탁자는 개인정보 자체로부터는 독자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 그 정보를 보안 처리해 줌으로써 내가 어떤 보수를 받을 뿐이지 정보 자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1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고, 그래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좀 어려웠던 판례입니다. 네,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국가배상 옳지 않은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배법 6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이 정도는 조문 넘버만 보고도 내용을 아셔야 돼요. 워낙에 중요한 조문이니까. 바로 비용부담 주체랑 사무기속 주체가 다르면 비용부담 주체도 책임져라라는 그 판례인데, 거기서 말하는 비용은 꼭 공무원의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져다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금 지급받고 그 돈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고 했을지라도 어쨌든 대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선 지자체 네가 돈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질적 부담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돈 쓰면 네가 비용부담 주체다. 네,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된 개념정의 판례입니다. 좀 어려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네요. 다음 국배법 2조 1항 단서의 면책 조항,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말하죠. 이중배상 금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꼭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이중배상 금지된다. 이른바 교통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 이중배상 금지를 적용했던 사례죠. 전투훈련과 전혀 무관한 업무였는데. 다음 3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즉 영조물 책임에 있어서 정답이네요. 꼭 영조물의 하자면이 손해배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 판례 영조물의 하자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이상 다른 어떤 원인들과 같이 더블로 중복되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영조물 책임 성립한다라고 보죠.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4번 이른바 위험에 접근 이론이죠. 엄청 시끄러운 군 공항 내지 김포공항 근처임을 알면서도 이사 갔는데 갔더니 너무 시끄럽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조물 책임 소송을 걸더라. 네, 면책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죠. 위험에 접근 이론이었습니다. 다음 15번 위헌결정요령과 관련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요. 자, 길게 써있지만 여러분 리딩 판례인 만큼 기출이 많이 된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된 건데 꼭 기억하실게요. 과거에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만 나와도 당연퇴직인 걸로 정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급 유죄 판결이라 그랬죠. 굉장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퇴직하는 걸로 본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때렸어요. 공무원의 신분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일반 사건이었지만, 즉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었지만 법적 안정성 이유로 소급표를 제한한 대표적인 리딩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좀 오래전 거긴 하지만 한번 기출된 적도 있기도 하고요. 즉 이거 소급표 인정해버리면은 공무원 연금 등을 비롯한 어떤 법적 안정성에 너무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다. 권리보호의 필요보다 법적 안정성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딨나요? 법적 안정성이 더 우월하지 권리구제 요청이 더 우월하지 않은 걸로 거꾸로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일반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부정된다고 본 대표적인 리딩 판례예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판례 좀 어려우셨으면 아마 소거법으로 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3, 4번들 가볼게요.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에 근거되었던 법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똑같은 말 불가증력 생겼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려진 행해진 수많은 강제징수 처분들 전부 다 어쨌든 위헌 결정된 법률의 효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걸로 봐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돼서 허용되지 않는 걸로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면 무효로 봤죠. 반면 3번 이미 제소기간 전과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소급표 미치지 않게 되고요. 다음에 이미 위헌 결정된 법에 근거한 처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죠. 처분 있은 후에 위헌 결정 나면은 소급표 인정됨을 전제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 이미 위헌 결정 난 이후 처분을 했다. 당연히 이건 무효죠. 현재가 위헌 결정 때렸는데. 네, 그래서 모두 맞는 선지예요. 다음 16번 공사법 관계의 사실관계 판례들 잘 기억하셔야겠네요. 최근 23년도 시험에서 좀 강조가 됐었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특허죠. 특허. 따라서 그에 기초한 사용료 부과도 당연히 공법상 처분이 되는 거고요.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 관계까지는 사법 관계이긴 하지만 여러분 올해 지방직 시험에 기출됐던 거랑 똑같은 요 판례 가지고 사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라는 강제 집행이 인정되니까 민사소송 허용되지 않더라. 왜? 강제 징수가 가능하니까. 특별한 절차가 있으니까. 다음 3번이 정답이네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는 그 입찰 방식의 계약 자체가 사법상 계약이니까 보증금 꿀꺽하는 것도 사법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가라. 처분 아니다. 정답이죠. 다음 부담금이든 과세처분이든 어쨌든 부당이득으로 잘못 낸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건 우리 판례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보죠.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요. X. 다음 17번 행정벌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경찰서장이 통고 처분을 했다. 네,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그럼 그 납부 기간까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돈 내고 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직결도 청구할 수 없고 공소 제기할 수도 없고 뭐 이미 한 통고 처분 취소할 수도 없고. 다음 이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법규 위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돈 내고 끝나는 과태료 때릴지 아니면 아예 형사 절차를 진행시켜서 형벌 때릴지 입법 재량인 걸로 봅니다. 이거 어려우셨을 거예요. 즉 국회가 과태료로 정해놓을지 형사처벌하는 걸로 정해놓을지 국회가 정할 문제이지 행정청이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과태료 때리자 요거는 아예 형사처벌을 때리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법도 없고요. 과태료 할지 형사처벌 때릴지를 재량으로 정해놓은 법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법부의 재량입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기 나름이다. 좀 어려웠던 문제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3, 4번 맞는 거 가볼게요. 네, 과태료 단순한 질서벌이지 형벌 아니죠. 따라서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라는 형법 총칙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음 법조문 일타쌍피 하나의 행위로 내가 법을 2개 위반했다.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거 하나만 부과하죠. 그래서 굉장히 약하죠. 우리나라는 법이. 네,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18번 통지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네, 매우 최신 판례이고 작년인가 드디어 우리 지방직 시험에서 또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됐습니다라는 통보는 그냥 사실상 안내 통지에 불과하다. 내가 취업한 순간 또는 퇴직한 순간 이미 자격은 변동되는 법적 효과 발생했고 그걸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처분성 없죠. 해당하지 않는다. 1번이 정답. 반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교 교수님에 대해서 임용기간 끝나셨습니다. 이제 이번 달 올해 연말에 임용기간 만료되십니다 라고 알려주는 통지서가 날아갔는데 실질적인 취지는 네 재임용 신청 거부하는 취지가 있었던 거죠. 거부 처분으로 본 사례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자진신고했고 그래서 좀 깎아주라고 감면 신청을 했다. 공정거래법상 감면 신청권이 있거든요. 근데 감면 인정되지 않는다 통지. 거부 처분한 거죠. 맞고요. 다음 올해 연말에 정년이십니다 라고 정년퇴직 발령 난 거. 이것도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죠. 왜요? 내가 정년퇴직하는 효과는 생일 지나면 알아서 발생하는 거니까. 가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종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 할지라도 어쨌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상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첫 스텝을 뗀 거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조합 만들어지면 강제적으로 이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고, 따라서 그 승인 처분의 취소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죠. 다음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여러분? 이전 고시. 재개발 재건축 다 끝났다예요. 완전 다 끝났다.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그 앞 단계에 있던 어떤 관리 처분 계획 등을 다툴 법률사항이 없다라고 보죠. 설령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정 판결 나올 확률이 뭐 99% 될 거고요. 다음 조합원은 내 분양 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 처분 계획이 만들어졌다. 다소 좀 강론적 쟁점이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상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판례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내가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분양권은 언제 발생하냐? 조합원이란 이유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해지는 바에 따라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이 뭐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그걸 대상으로, 즉 처분성을 관련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걸어야 되지 당사자 소송을 걸 수는 없다. 이제 좀 어려웠던 판례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사업시행 계획에 하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따로따로 외우실 거가 없이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하자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한 방에 다 클리어 된다 그랬죠. 승계 안 돼요. 자, 1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영업허가를 행정청이 직권 취소했고 그거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걸었대요.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법원의 심리 결과 직권 취소에 취소 사유 있더라. 아,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건 소송은 지금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근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어떤 판결 때려야 되죠? 이 무효 확인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됨을 전제로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무효 확인 소송 건 취지 속에는 만약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달라고 말한 거지 라고 해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즉 소송 요건 갖췄다는 전제하에 취소 판결을 때리죠. 따라서 맞네요. 그럼 미리 정해놓고 할게요. 제소기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각하가 아니고 기각 때려야 되죠. 원고는 무조건 져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건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개념 자체는 없으니까 각하가 나올 수는 없고 기각. 그게 바로 밑에 나오네요. 갑의 소송이 제소기간 이후에 제기된 거라면은 청구 기각을 때려야 된다. 네, 각하가 아니고 기각인 것이 출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음 3번. 갑이 이 무효 확인과는 별도로 국가배상을 걸었다. 그러면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은 그 소를 무효 확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행소법 10조의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국배가 서로 민사 소송 그리고 항고 소송으로 같이 걸렸다. 누가 누구한테 토스할 수 있나요? 민사법원인 국배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이 계속된 행정법원으로 토스할 수 있죠.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법원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그라미. 다 맞아서 4번이 정답인가 봐요. 자, 갑이 소송 계속 중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했는데 병합 신청이 설령 제소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최초의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병합 신청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는 최근에 이제 구급 시험에서도 등장하고 있었던 너무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여러분.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뒤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문제 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있을 2회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